그룹 뉴진스가 새 앨범 하우스위트의 재킷 사진을 공개하고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정식 컴백, 오는 6월 일본 활동까지 뉴진스는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 감사 결과 발표와 반박 회견으로 부딪힌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뉴진스가 활동을 본격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민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은 민희진 죽이기라고 반발했고, 헛된 말로 뭔가 한 사람을 담그려면 이렇게 담그는구나. 뭔가 제가 진짜 각 잡고 막 뭐를 했으면은 막 회사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또 그러진 않았겠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던 약속이 깨진 것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진스 잠깐 좀 있어라. 다른 걸그룹 먼저 데뷔하겠다. 뭐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뉴진스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예, 네. 예. 서운함이 아주 컸고, 그러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이거는 이제 도의가 아니다라는. 민 대표가 노예 계약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밝힌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뒤 하이브의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휘청이는 상황. 대응을 삼가겠다던 하이브도 결국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경영권 탈취 관련 대화가 농담 수준이었다는 민 대표 주장에 대해선 공인회계사인 부대표와 수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며 민 대표가 사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한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 되지 못한 것도 민 대표 요청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을 이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르세라핌을 위해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두 팀의 데뷔가 이어져 일정한 홍보 기간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조건이라며 결국 쟁점은 보상 규모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양측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들까지 이번 사태를 K-팝 산업을 강타한 분쟁으로 꼽는 등 파문은 나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신곡 버블검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정식 컴백을 앞두고 연일 본격적인 활동 예고에 나선 겁니다. 인기 급상승 음악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이 쏠렸는데 댓글엔 하이브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분쟁 상황을 고려한 듯 어른들의 비겁함에 청춘이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등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계약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 사이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어요. 주주간 계약이라고. 저한테 노예 계약처럼 걸려있어요.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이 가진 어도어 주식 가운데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데 하이브가 이를 토대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도록 올가매려 했다는 겁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냐면 경쟁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경업이 금지됐던 것 같아요. 반면 하이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 조항을 고치려 했지만 민 대표 측이 과도한 풋옵션 행사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계약에 따르더라도 민 대표가 11월부터 주식을 전부 팔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이 끝나는 2026년엔 창업도 가능하다며 노예 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직접 뉴진스 멤버 부모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부모들이 하이브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단 뉴진스 이런 회사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K-팝 시스템 전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우리가 기존에 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그런 기획사로 잘 알고 있는 그 전에 3대 메이저 기획사면 SM, YG, 그다음에 JYP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기획사는 3대 기획사는 보통
본체 안에 여러 센터를 두고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이브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 개념인 레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10여 개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각 레이블에서 독창적으로 음악을 비롯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이 모 회사인 하이브는 홍보나 법무 같은 약간의 기능만 옆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독창성을 인정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희진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하이브 소속 레이블의 그 가수들이 작사 작곡에 다 방시혁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거는 음악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 최고 결정권자가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서로 건전하게 자율적으로 경쟁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이브는 오히려 이런 견고한 멀티 레이블이죠. 여러 자회사들의 체제 덕분에 어떤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또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K-팝 업계 좀 고질적인 관행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K-팝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들 음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포토카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상술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그 앨범을 아티스트의 앨범을 나오면 앨범에 뉴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5명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각 멤버들마다 포토카드, 그러니까 사진을 카드로 만들어서 앨범에 끼워 넣습니다. 네. 근데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멤버 앨범을 샀는데 내가 좋아하는 멤버의 그 포토카드가 없으면 또 앨범을 사게 되고, 거기도 없으면 또 사게 되고, 이렇게 팬들로 하여금 앨범을 여러 장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원하는 멤버의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게끔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켓도 마찬가지, 자켓 앨범, 표지 모델도 그런 식으로 꾸미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밀어내기 의혹이라는 건데, 네. 이 밀어내기는 뭐냐면 중간 판매상을 두고 이 판매상이 앨범을 일단 사요. 그러면 음반 판매량은 쭉 올라오죠. 그러면 이 앨범을 산 중간 판매상은 사놓은 앨범을 다시 소진하기 위해서, 다시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팬 사인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럼 팬 사인회를 위해서 또 앨범을 사는 거죠. 팬들은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가수들은 가수들대로 팬 사인회에 계속 나가야 되니까 몸도 지치고. 그래서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얄팍한 상술에 우리가 의존하기보다는 컨텐츠로 승부하자라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는데요. 이 밀어내기나 앨범 자켓, 포토카드 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앨범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주요 대형 기획사 제작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K-팝 산업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법적 공방에 포문을 연 건 하이브입니다. 지난 22일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측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던 겁니다. 경찰은 고발장 분석을 마치고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인데, 증거 확보가 변수입니다. 하이브는 우선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자료와 경영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란 민 대표의 지시가 담겼고, 이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민 대표 측도 이 점을 반박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실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뭐 의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이제 실행에 착수했거나 했던 행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절대 다수인 80%를 쥐고 있는 만큼 애초에 경영권 탈취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영업자산인 계약서를 빼돌려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입증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미니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아직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 일종의 배임죄 예비 단계라고 봐야 하는데 배임죄는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예비 단계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이미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미니진이나 미니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썼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어도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로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방시혁이 미니진에게 경쟁 걸그룹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것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민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 협회장이 하이브와 분쟁 중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를 언급하며 저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노력을 통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26일 노 전 회장은 공개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민 대표가 7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공개 기자회견에서 각종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이 수백억의 수익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세상이다. 뭐 그건 괜찮다. 성공하려는 길은 다양하니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하느라 바치고 황금기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을 공부를 해야 하고 거기에 가족과 놀아줄 시간까지 바쳐가며 희생하는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비교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런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노력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면서 남보다 큰 노력을 했을 때 사람들의 존경 또는 존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대우를 받는 소위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그런 직업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존경과 높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흉부외과 미달 사태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훌륭한 의사들만이 사람의 심장과 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리를 낙수의사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 마인드가 최근 자사 및
서비스 관련해 무분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 격화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가 한 명상, 기체조 수련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위버스마인드가 이름이 비슷해 온라인상에서는 두 겹 모두 사이비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위버스마인드는 교육회사라면서 해당 명상, 기체조 수련 단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언급되고 공유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 뮤직도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